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부처 예산 심사에서 군산시 국가예산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 191억 원이 늘어난 9,33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심사가 남아있어 부처 반영액 지키기와 증액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 창인성당이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700만 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공사는 성당 안 15평이 국가 소유라며 지난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인성당은 지난 1978년 당시 이리시가 인북로를 개설하면서 현재의 장소로 권유에 이전했고 그동안 사용료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언택트 소비 형태가 떠오르며 HMR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산 수산물 가공 거점 단지에 입주한 5개 업체들도 HMR 수산식품 판매량이 지난 4년 동안 4배가 급증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축제의 9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이 같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기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존의 틀을 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양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내년도 군산시 국가 예산으로 9,336억 원이 중앙부처에 반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91억 원이 늘었는데요. 당초 대규모 철도망 사업이 끝나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을 보였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내년에도 1조 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조 289억 원 가운데 반영 예산은 9,336억 원, 지난해 9,145억 원보다 191억 원이 늘었습니다. 신규 19개 사업에 187억 원, 계속사업 266개 사업에 9,149억 원입니다. 당초 대규모 철도망 사업이 끝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 군산은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올린 것이 눈에 띕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으로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 그다음 수산업,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4,600억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크로스 구축 사업 등 군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가운데 기재부 단계에서 중점을 둔 사업은 8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14억 원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9억 4천만 원, 성교역 사원 건립에 2억 3천만 원 등 1,213억 원입니다. 산업용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의 첫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경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조선해안 설치 운송 인프라 구축에 50억 원, 강소연구 개발 특구 40억 원,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16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신공항 86억 원과 신항만 1,114억 원, 남북도로 1,596억 원 등 4,654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는 올해 116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159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점 사업은 군산시가 요구한 1,510억 원 가운데 80%, 1,210억 원만 반영돼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300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정부 반영액 8,075억 원보다 국회에서 2,552억 원이 증액돼 7년 연속 1조 원 시대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군산형 뉴딜 사업을 집중 발굴한 결과 현재 약 9,300억 원의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단계에서 한 1, 2천억 정도 증액을 할 수 있어 7년 연속
국가 예산 1조 원 달성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는 쟁점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정치권과 협력해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9월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정부 반영액. 국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12월 초면 내년도 국가 예산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KCN 뉴스 모영식입니다.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5일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또 수령자 의사에 따라 사랑의 열매 기부도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수령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군산시가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는 새만금 사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를 뺏길 수 없다며 신속한 행정구역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김제시가 새만금 사업법 반대에 나선다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용안 생태습지가 5가지 테마로 구상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용안 생태습지의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빛과 노을의 정원, 바람의 습지 정원 등 5가지 테마로 이루어진 용안 생태습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용안 생태습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라북도의 지방정원 지정을 받은 뒤 국가정원으로 최종 선정돼야 합니다.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CJ제일제당에 이어 수도권 학교까지 공급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9월부터 2년 동안 탐마루 친환경 쌀 200톤을 서울 노원구의 학교 급식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탐마루 친환경 쌀은 CJ제일제당 등 즉석식품 제조기업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언택트 소비 형태가 떠오르며 HMR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군산 수산물 가공 거점 단지에 입주한 5개 업체들은 HMR 수산식품 판매량이 급증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군산 해망동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 거점 단지. 지난 2015년에 195억 원을 들여 2개 동 약 9,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고 2016년 기업들이 입주해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입니다. 수산물 가공 거점 단지는 위생시설과 냉동창고, 홍보 판매장 등이 갖춰진 가공공장으로 위판 물류동과 연구 가공동에 있습니다. 위판 물류동에는 수협이 입주해 위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연구 가공동인데 화우당 등 수산물 가공업체 5곳이 입주해 HMR 수산식품을 출시했습니다. HMR은 가정식 대체식품을 뜻하며 이곳 거점 단지 입주 기업은 키조개 버터구이와 갑오징어 볶음, 해물탕 등 수산물을 원재료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이라고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에서 보면은 다루기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내장 제거도 그런 거 간편하게 해서 말 그대로 고급진 간편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한 수산물 원재료를 간편히 가공해 먹기 쉽게 포장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가공 속에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소분을 한다든지 좀 더 소비자가 드시기 편하게 뭐 껍질을 벗겨, 오징어라고 치면 껍질을 벗겨서 슬라이스까지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초기에는 햇섭 인증을 통한 학교급식 납품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킨텍스 국제식품박람회 등 박람회를 꾸준히 참여하며 국내외 바이어들을 통한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국내외 이제 박람회를 좀 되게 자주 여러 번 많이 참여를 한 게 또 많은 다양한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며 현재 마켓컬리와 코스트코 등 각종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판로 확보 결과 지난 2016년 거점 단지 입주 당시
기업들의 HMR 수산식품 연간 생산량은 432톤, 매출액은 68억 원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생산량이 9배 증가한 3,780톤, 매출액은 4배 증가한 267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어장 상실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더딘 성장을 보였던 군산 수산업.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화한 언택트 시대에 HMR 수산식품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시와 지역기관이 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는 오늘 업무 협약식을 열고 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화동 기획전시와 중앙동 원도심 거리축제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이 베트남과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시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생산기업 나라바이오가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와 작물 생육 토양 개량제 등을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과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바이오는 성분 검사 등을 통해 베트남 현지 정식 수입 허가를 받았으며 베트남의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익산 창인성당은 지금의 위치로 1978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당시 이리시가 추진한 인북로 개설 때문에 이전을 한 건데요. 그런데 40년이 흐른 후에 국유지를 점유했다며 사용료격의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창인성당입니다. 지난 1978년 6월에 지금의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당초 1955년부터 인근에 있었지만 이리시가 인북로 개설을 하면서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리시가 제공한 부지인 지금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차장과 성당 건물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했다며 지난해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700만 원의 변상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지금의 위치에 성당이 들어선 지 4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창인성당 관계자와 신도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성당을 갖다가 철거하는 그런 양보까지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문제가 삼는 것은 우리도 황당하기 때문에 너무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현재 창인성당 전체 부지 가운데 주차장과 성당 건물 일부가 포함된 460제곱미터는 국유지입니다. 해당 부지는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인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거해 1948년 9월 국가로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인북로 개설이 이루어지는 당시 이리시나 정부는 창인성당 이전 부지에 이러한 국유지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건축 허가는 나왔고 창인성당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과오가 크고 그랬으면 그걸 갖다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익산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당시 이리시청 관련 자료 상당수가 없어진 데다 국유지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유지가 아니어가지고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 있다고 그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교시설 용지로 사용된 만큼 일반 부지와 달리 사용료율을 2.5%로 낮게 적용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구제 방안은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부지가 공매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해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금의 자리에 둥지를 튼 창인성당. 40년 이상이 흐르고 나서야 변상금 납부 통보로 국유지 점유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 억울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하루 새 익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56명으로 늘었고 이 중 익산 지역은 455명입니다. 익산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가족 모임과 서울 홍대거리 방문 등을 통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됐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정확한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5명입니다. 지역 발생 674명, 해외 유입 21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2,85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969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어제로 마무리된 가운데 접종 대상자 가운데 익산은 83.8%, 군산은 82.2%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익산은 7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률이 전체 13,753명 가운데 86.4%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군산은 13,541명 가운데 84.5%로 익산보다 1.8%포인트 낮았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의 경우 익산은 91%, 군산은 84.5%로 6.5%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사망자의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선 화장 후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로금은 사망자 1명당 1,000만 원, 장례비는 1명당 30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지역의 축제 9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를 앞두고 군산시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군산 시간여행 축제.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해마다 3일 동안 치러진 행사는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 관광이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의 정체성과 대표 축제라는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는 처지. 2년 만에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를 앞두고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 토론회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활용해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패턴대로의 축제가 이 시간여행 축제가 사실은 좀 한계에 다다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여행 축제를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드업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특히 여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사실은 바꾼다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여행 축제가 좀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대규모의 밀집도를 높이는 축제보다는 기간을 늘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축제가 재밌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축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자연스럽게 주민 주도로 축제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소의 집중도를 높이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와 원도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시형 행사보다는 군산 상고의 역전의 명수처럼 군산만이 가진 경쟁력을 축제와 연계하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시급해졌습니다. 군산 가면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아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충성도 이게 로얄티 거기 가보고 싶어, 나 또 갈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꼭 가라고 얘기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브랜드 파워라고 그러는데, 군산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축제 방향을 결정하고 주민주도형 축제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군산의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 축제. 팬데믹 시대 군산시가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한 시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축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새만금에 철을 만들고 남은 슬래그가 도로공사에 쓰이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슬래그 처리업체는 지난해 말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군산의 한 제강업체에서 나온 슬래그를 육상태양광 도로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가는 철강 슬래그에는 유해 증금속이 함량이 높고 갯벌이 마르지 않아 침출수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는 슬래그는 국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골재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슬래그는 환경운동가가 환경부 공인연구소에 맡겨 오는 10일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농작물 이상 저온으로 3,200여 농가에 1,7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과는 재배 면적의 33%인 81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인삼 210, 복숭아 191, 배 164헥타르 등입니다. 도는 피해 확인을 거쳐 모두 42억 원가량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오늘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544억 원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팔아넘겨 439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계열사에 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1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순환사고는 하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에서 1,098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431건이 하천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37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4일 새만금을 그린 뉴딜 1번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소형 무인선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소형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우 지사는 또 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 중인 새만금 지역에 가상현실 체험관, 드론 경기장 등 랜드마크 건립비 반영도 건의했습니다. 전북도가 132억 원을 투입해 도내 위기기업을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도내 400억의 위기기업에 132억 원을 지원해 일자리 2천여 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에서 자동차 부품 및 농식품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돕고 재직자 교육과 취업 정착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창 백양지구 투기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부동산 중개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 A씨는 전북도 지역정책과 간부 B씨가 알려준 내부 정보가 아닌 백양지구 개발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보고 토지를 팔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내부 정보를 듣고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던 토지 9,500여 제곱미터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올해 하반기 도내 교장 공모제가 14개 학교에서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교장 공모제 운영 학교로 초등 11곳, 중등 3곳 등 모두 14곳을 지정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접수하고 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교장을 선정합니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교장은 오는 2025년 8월 말까지 4년 동안 해당 학교를 이끌게 됩니다. 익산 모현동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할 출하농가를 모집합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다음 달 말에 준공될 예정인 익산 다이롬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 참여할 출하농가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조정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모현점은 연면적 998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영하게 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선유도 해수욕장이 다음 달 9일 개장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8월 16일까지 39일간입니다. 군산시는 해수욕장 개장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해수욕장 전역에 방역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구 4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온 스티커와 무인 검역 부스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은 3.9km로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불립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10월까지 기관 및 단체에 수거함을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세척을 거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칫솔 바꾸기 실천 교육과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안내 등 구강 보건의 날 홍보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